2013년 3월 11일 라디오스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이에요.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빅번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무강하세요. 네. 우쭈쭈, 아니 우쭈쭈는 아니고. 여러분은 나이스게임TV 라디오스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은 아프리카에서, 다운로드는 이플렉스에서, 라디오는 팟캐스트에서, 사연은 페이스북 또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맞아요. 그런 듯 잘한다. 얼씨구 절씨구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짱짱맨. 누구세요? 뭐 왜? 누구세요? 널 죽이러 온 저승사자다. 아니 당신은 누구시냐고요? 나요?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 당황시키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진이고요. 핫게이고요. 일단 입니다. 나 그거 하는 줄 알았어. 똑똑 이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데니 이거? 아, 맞추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답해봐요. 아니 해봐요. 똑똑 해봐요. 똑똑. 누구세요? 아니 이 밖으로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똑똑. 누구세요? 동물이요. 계속 스무고개. 스무고개처럼? 예, 스무고개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여러분, 저 질문했는데요. 제가 진짜 그냥 느리고 멍청한 거 아니면 얘네 둘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반반. 이분은 어떻게 나올 그럽시다. 거예요? 멍청반 이상반. 반반으로 합시다.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저희 여태까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 하지 못했던 말,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빚고 돈을 빌리고 쌩깐 그 지난 누군가한테 오랜 시간 혹은 연모해온 누구한게 알게. 네 했던 이게 하지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고해성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진지한 코너예요. 네, 정말 이건 진지한 코너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지를 안 잡수시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할 건데 네. 어쨌든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지 며칠 안 돼서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되게 알짜배기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진지하게 궁서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저는 대충 저도 막 살래요. 이제 흘린 채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탈릭으로요. 저는 첫 번째 사연은 네. 하진 씨의 것. 짧은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우님, 부모님한테 공부한다고 해놓고 고시원 구석에 처박혀서 낮게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전승우님의 부모님, 이놈 빨리 잡아가세요. 근데 고시원에서 뭐 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 안 해봐서. 저도. 시간 개념 자체가 잘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은 나이스 게임 TV 끝나면 뭐하지? 이러다가 또 켜져. 그러면 이거 봐야지.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벼처럼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본래는 공부 이런 게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금단 증상 있잖아요. 나이스 게임 TV 금단 증상. 그런 게 또 걸리기 쉬운 게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겠네요. 그러면. 맞죠? 근데 이거 저도 그 입사 전에 낮게임 중이었기 때문에 미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맨날 부르짖잖아요. 10분 늦으면 난리치잖아요. 빨리 들어가라고.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저 얼마 짜증나는지 아세요? 그런 겁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리고 박준식님. 왜 그 조건을 마지막 읽어드려요. 네. 박준식님. 군대 가는데 3개월째 집에서 박혀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군대 가기 전에 막 만날 친구들도 많고 군대 가기 전에 미친 듯이 놀아야죠. 많을 텐데. 아무튼 그냥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시는 못하는 말 편하게 저희가 하는 꼭 뭐 이렇게 거니까. 해결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제가 만약에 굳이 추천을 들은 그 테크가 있다면 네. 미친 듯이 진짜. 뭐 물론 그렇다고 후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래도 후회는 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놀 수 있는 거의 뭐 남자 인생의 중장년층이 넘어 노년이 되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고 이게 가세요. 전 그거 하나 추천. 운동? 체력 길러서 가세요. 가서 기른다는 생각하지 말고 체력 길러서 가면 엄청 많은 게 편해집니다. 아니면 체력을 떨어뜨려서 가세요. 가서 쓰러지세요. 그냥. 옛날에 사건 만화 중에 그거 있었어요. 군대 간다고 동네 막내 소문 다 내고 친구들한테도 막 먹을 거 다 뜯어먹고 가족들한테 용돈을 싹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뭐 설사가 걸렸나 뭐 어쩌고 하다가 치질에 걸려가지고 빠꾸를 먹은 거예요. 치질이 빠꾸예요? 아니 뭐 아무튼 사건 말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2년 동안 집에 박혀 있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쪽팔려서 말은 못하고. 그러겠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여울님.
사실 이번 주 대학교 개강인데 첫 번째 주라 어차피 교수님들도 수업 안 할 게 뻔해서 학교 안 가고 놀았습니다. 교수님도 수업 안 가고 놀았을 수도 있어요. 오 잘한다. 너무 걱정하지 정답이다. 마세요. 잘한다. 그런 주죠. 첫 번째 주는. 둘째 주부터는 열심히 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허영두님, 저는 사실 게이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너무 써먹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면 친구들도 다 보고 자기 친구들도 다 보고 그 사돈의 8초까지 나중에 다 뭐 본다 이 이거. 기회를 통해서 커밍아웃 하신 걸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고해성사 글 밑에 있는 허영두 씨 글에다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좋아요가 몇 개 달렸을까? 여기다 좋아요 누르면 다 지금 사방팔방 한 10,000개만 누르면 우리나라 사람 다 보는 거예요. 만개 누르면 자동 커밍아웃 되는 겁니다. 게이밍아웃 되는 겁니다. 게이밍아웃. 허영두 씨입니다, 여러분. 네. 허영두님 힘내세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잠깐만. 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조화 많이 달리면 공격인지 수비인지 반드시 써주셔야 헷갈림이 없다는 거. 페이스북 프로필에 마시고요. 적어주세요. 아마 친구 요청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또 긴 사연이 있으니까 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호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아리라서 같이 있는 시간도 길었고 성격도 털털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딱히 흑심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입대하기 한 달 전에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졌는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아침에 모닝콜도 해주고 직접 찾아가서 같이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그 친구 그리고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과 제가 안주를 사러 가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걔 좋아하지? 네, 좋아해요. 근데 왜 고백 안 해? 이제 군대 가는데 무슨 고백이에요. 야, 군인은 남자도 아니냐? 한번 말이나 해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백했다가 차이면 사이만 어색해지고 만약 사귀더라도 입대하는 애랑 만나서 좋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대 하루 전날 그 친구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말이 차마 나오질 않더군요. 다음날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이 훈련소까지 찾아서 마중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만약 전역할 때까지 남자친구가 안 생긴다면 그때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꾸준히 전화를 하면서 안부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해. 그런데 입대 후 3개월 그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별로 충격은 아니었는데 그 상대가 저에게 고백해보라고 한 그 형인 겁니다. 오. 전화로는 일단 축하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형이 그 애에게 얼마나 잘해줄지 보고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때마다 그 애를 만났지만 행복해 보였고 그 형도 능력 충분하고 집도 괜찮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오. 이제 사귄 지 3년째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연락은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사랑 끝났지만 그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소심한 복수. 네, 좋은 사람 만나라고 또 새로. 소심한 복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좋은 형 사람 말고. 만나서. 그 형 이 말고. 형 말고. 네, 이건 좀 제가 먼저 훑어봤는데 좀 장난치면서 읽기에는 네. 좀 마음이 안 좋은 얘기라서 좀 진지하게 읽어드렸네요. 전 딱 잘라서 말씀드린 건 이건 통수가 아니에요. 핀트를 완전 잘못 잡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통수는 아니죠. 이게 이건 근데 통수. 그냥 통수라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통수야? 이게 애초에 형은 고백을 해서 잘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기회를 줬잖아.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는 사람 사이 일이 모르는 거라서 하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난 너를 통수님의- 믿었던 만큼 난 네, 내 친구도 네, 형도 믿었기에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 짝사랑 얘기했던 적 있나요? 아무튼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랑 이렇게 네.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 친구랑 사귀게 된 것도 뭐였냐면은 제 친구 남자애는 좋아하던 누나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이었어요. 운동만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친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옆에서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둘이 정이 들어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은 관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연애를 옆에서 도와준다든가 조언을 해준다 이러면은 되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정답인 게 저도 그렇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오. 네, 이거 도와준 거예요?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 뭐지? 저 되게 친한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예요. 학생 때인데 그 저랑 친한 친구를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는 약간 관심이 없었어. 그 남자애한테. 워낙 친하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약간 성격이 대면대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 돼서 이렇게 노는데도 둘이 이렇게 딱히 막 말 많이 티를 안 하고 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막 둘이 괜히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뭐 해주고 그렇게 하여튼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맨날 뭐 어때서 저때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정들어서 걔가
뭐 그래서 사귀었죠. 아 본인한테? 네네. 노. 시청자 의견 중에 처음부터 화진 씨한테 접근하려고 한 방법이다. 오 반전에 반전. 그럴 그게 아니에요. 딱 그런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고 그럴 나이대도 아니었고 진짜 순수할 때였죠. 그러면은 딱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나를 이제는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딱 느낌이 드네. 아, 처음에 걔가 먼저 그냥 띡 까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서 야 오늘 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게 뭐야 뻘쭘하게 그렇게 되면 나도 막 웃겨주고 어쩌고 했더니 나 사실은 이제 걔가 더 이상 그 여자로 보이잖아. 이제 네가 더 좋아.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냥 그때 그렇게 꺼져 병신아 이랬죠. 네가 더 좋아 그랬는데 꺼져 병신아 그랬다고? 그렇죠. 안 사귀었어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사귀었다며. 계속해서 이제 걔가 나한테 배웠던 그 수많은 수법으로 저를 공략했죠. 아. 그러면은 그거 좀 재밌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손바닥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화진 친구가 하는 수작들이 다 이화진 사용 설명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설명 제대로 못 드렸는데 남자가 너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소심하면 여자는 확실히 매력을 느끼긴 힘들어요. 그런데 말은 당당하게 하되 어떠한 그런 수줍고 풋풋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는 얘가 원래 그런 애인 거 알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줬을 때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이런 칭찬을 그러니까 그거를 용기 내서만 하는 거 내가 봤잖아. 그게 그거를 그대로 나한테 공격하고 있더라고. 그게 다 가산점이 되는 거. 귀엽겠다 그럼 진짜. 귀여워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연애했던 얘기니까 별로 안 궁금하고 내 연애 얘기해줄까? 본인과 그 여자분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네. 그렇게 사귄다고 했을 당시에 그 여자분의 입장. 어떻게 받아들여요? 글쎄요.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바 아니지 걔 입장은 그죠? 그렇죠. 아 그럼 그 여자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알바가 아니죠, 그것도. 그 여자분 저는 그냥 도와줬던 거고. 여자분이랑 많이 친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고. 아니요, 굉장히 친한 사이였죠. 근데 왜 알바냐? 알바는 아니죠. 알바는 아니죠. 걔가 그 여태까지 그 남자애가 그 공략을 했는데 그거를 초롱성같이 막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오케이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 근데 혹시 지금 와서 왜? 좀 다른 입장에서 보면 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들던가요? 저쪽에서 리젝당한 프로젝트를 나한테 갖고 와서 이제 하청업체 같은 그런 느낌 좀 안 드는가요? 없어요. 그런 생각 안 일은 들어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자존심 경쟁하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사귀는 여자분들도 꽤 계셔서 아 그래요? 네가 싫어하는 남자를 내가 왜 사겨? 막 이런 네. 갑자기 우리 됐네요, 제가. 아니,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있어요. 저는 그때 그 둘이 만나는 걸 알게 돼서 그 남자친구한테는 나 원래 이랬었다. 이 친구 계속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너니까 양보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통화해놓고 바로 전화 끊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면서 전화했었어요. 그 새끼 개새끼야. 방탄주의야 이 개새끼야. 주먹 입에 넣으면서.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아니 이제 이 장면이 이제 희화가 돼갖고서는 네. 이렇게 됐네요. 한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였어요. 명장면이었는데. 네, 명장면에서 보면은 눈물이 글썽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것 때문에 이분이 계속 아파하고 이러면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후회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내용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쁜 사랑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교훈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뭔가 사인이 있으면 다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렇게 저는 진작에 그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전혀 없는 게 첫사랑은 원래 이런 거예요. 뭐 꼬이는 거죠 뭐. 이렇게 끝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야. 다음 뭐 그 네.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날 거 그 형은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저희도 기원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네. 학계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무리의 수인 줄 알았는데 무에리수구나. 무에리수의 육승환님이야 본명이 육씨예요. 육씨는 무슨 이름 해도 웃기죠. 육봉달 님의 사연입니다. 고해정사 중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편지를 보낼 때 선생님 성함을 실수로 틀리게 쓴 적도 있고 장기자랑 시간마다 아무도 뭘 알지 못하는 홍서범의 김사카 이거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김사과서 왜 몰라? 김사카 알아요? 김사과.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저기 방청객 분이 좀 지루하셨나봐요. 저기 다른 짓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 스마트폰으로. 김사카 알아요? 노래? 아니요. 모르죠? 나이에 따라 다르지. 이분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 그럼 아니 우리 나이 때도 아니에요 이 노래는. 아무튼 그런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병맛이 뭔지 맛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영어 선생님께 4차원이란 별명을 하사하셨습니다. 때는 빼빼로데이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시끌시끌하던 무렵 천상 모태솔로의 연애세포가 존재하지 않던 제가 빼빼로를 줄 여자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평소에 신세를 지던 선생님들께는 드릴 생각으로 학교에 빼빼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빼빼로를 들고 가다가 4차원이란 별명을 붙여주신 영어 선생님을 봤어요. 거기서 갑자기 저희 4차원 센스가 발동되었습니다. 선생님께 갑자기 츤데레질을 해보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 복도를 지나가시고 계시던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무리수애야. 무리애 뭔 소리야? 무리수애야. 안녕. 그리고 전 빼빼로를 선생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빼빼로 주는 거야? 고맙다. 잘 먹을게. 딱히 선생님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무한테도 빼빼로 못 받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 도망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은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빼빼로를 받아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놈이 츤데레를 날리고 도망간 거니까요. 선생님께는 그때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시절에는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선생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셨다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정신 나간 짓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그냥 어차피 이 코너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던 직접 가서 지금 와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때 빼빼로 뭐 이럴 순 없으니까 딱히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건 아니라는. 딱히 기억에 남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냥 뭐 하시고 싶으신 사연 언제든지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네. 대신 한번 이렇게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렇네요. 제가 노잼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못 맞아요. 살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날 욕해라. 이번에는 크와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 아는 이 크와왕님 유명한 성녀님이죠? 아 그래요? 네, 성녀님이에요. 그럼 제 방송 안 보세요. 이거. 인증도 하신.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헤어진 옛 남친을 위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부산 처녀입니다. 작년 초에 남자친구와 안 좋게 헤어진 터라 그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씁니다. 저는 여중 여고를 나오고 오빠가 있어서 남자가 남자로도 안 느껴지고 남자를 만날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에 학교 동기의 소개를 받아 전 남친을 만났고 알고 보니 둘 다 고등학교 때부터 CCB를 보아서 내가 잘했네. 마음이 잘 맞아 사귀게 됐습니다. 둘이서 빗돌 얘기를 했다는 똘이 거죠. 엮어준 거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어보는 거라 제 주변은 다른 시시한 남자들과는 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처음 100일까지는 싸우지도 않고 서로 연락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100일을 기점으로 제가 연락도 잘 안하고 또 여러가지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면 이 사람과 사귀면서 내 정서나 행복감에 플러스가 되지 않고 내가 더 힘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100일 이후로 1년 7개월을 사귀는 동안 한 달에 2번 이상은 헤어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저를 좋아하고 아껴줬지만 반대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힘들었고 관계에 대해서도 충돌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년 가까이 사귄 이유는 아마 제가 그 사람을 매몰차게 끊어내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고만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가슴에 피멍을 남기며 관계를 지속하다가 작년 4월 그 사람이 입대를 하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연애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빴던 일밖에 생각나지 않고 제 인생 최악의 연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절 좋아했던 만큼 헤어지던 날까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던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어 라디오스타를 통해 전해보고자 합니다. 너랑 나랑은 너무 안 맞았어. 제대까지 1년 정도 남았겠네. 군복무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절대로 연락하지 말자. 이게 왜 오해요?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마이크를 일단 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왜 오해했어요? 얼굴 빨개졌는데 혹시 그 남자분 아니세요? 휴가 나왔어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머리 휴가 나왔구만? 타령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긴데? 타령한 거 같은데? 저 가방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 M16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출연하고. 아니 왜 오해했어요? 그 순간 그 남자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남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을 것 같나요? 네? 왜 감정이 어떤 판단이 돼요? 이걸 듣고. 그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저희끼리 막 했는데 그 남자가 이걸 들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속상하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CCB 때부터 보고 계시다니까 참 지금 군대 가셨다 그랬죠? 네. 휴가 나서 이플렉스로 이걸 받으시면 조금 충격받으실 아니 수 근데 있겠네요. 웃긴 게 여기 마지막 말이 난 너무 웃겨. 너랑 나랑은 너무 잘 안 맞았어. 제대까지 1년 정도 남았겠네. 군 복무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절대로 연락을 하지 말자. 저도 이게 좀 그랬구나 정말 안 맞았구나 좀 안타깝다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절대로 연락을 하지 말자에 화가 올라가지고 전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같네요. 뭐 서로 붙잡고 어쩌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길었을 뿐 행복한 연애는 아니었다고 이분은 생각하시는 거지. 이건 뭐 남자한테 상처 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게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좀 이 크와님의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보통 여자랑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는지 잘 모르거든요. 뭘 갖고 싸우는지 알고 싸우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럼 했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 100일까지는 싸우지 않고 연락도 잘하면서 지내다가 하지만 100일을 기점으로 제가 연락도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 남자 잘못한 것도 없고 남자한테 기대했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맞았다는 게 그쵸 정답이에요. 이건 안 맞은 거죠 서로. 근데 뭐 궁금하긴 해요. 저도 우리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하고 연락처는 제가 23살에 부산 가시는 부산- 장거리 연애 괜찮으세요? 뭐 가능하죠. 네 지역별로 한 명씩 두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 어떤 뭐 해결책을 뭐 하거나 뭐 재밌자고 하는 그런 게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속에 얘기. 담아뒀던 말 그냥 벽 보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랑 같이 저희 얘기하자, 입을 빌어서 대신 전 말씀하시는 여기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무슨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군대 가니까 참내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제가 아까 말드린 여자 혐오증. 여자를 너무 어려워하시고 어차피 없으니까 욕이라도 해야지. 너무 좀 무서워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여자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욕하잖아요. 우리 어차피 정치 안 지켜줄 거 아니야. 욕하자 정치인들 욕하자 우리 신나게. 아니, 이거는- 어차피 우리 부자도 못 되니까 부자도 욕하고. 이건 뭐 여자가 통수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남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냥 헤어졌고 더는 연락하지 말자 상처 되니까. 우리도 여자 없으니까 그냥 막 여자 있는 사람 욕하는 거야. 여자 욕하는 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자 안 되니까. 네, 이 이야기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거 핫게이님이 또 이거 친구에게 진죄. 아 이거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써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 그 유림 씨가 직접 쓰신 거예요. 우리 작가. 봤던 우리 작가님이. 작가님이 신임 작가님이네.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고향은 창원 쪽인데 학교가 수원이라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향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돈이 많지는 않아서 밥을 먹을 때 싸게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갑자기 치킨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하는 다르게 큰 마음을 먹고 치킨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을 시키고 카드로 계산한다는 말을 했는데 저희 집이 지금 배달이 카드로 계산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치킨 값이 10,000원인데 저희 수중엔 8,000원이 있었습니다. 아 어쩌지 치킨 먹으면서 무한도전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굴러다니는 돈이 없나 치킨집을 수색을 해보았는데 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뭐 이렇게 잠바주머니 뒤져보고 뭐 그러죠. 2,000원 정도 부족하고 이럴 때는. 근데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위에 돼지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돼지 저금통이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그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 것이 아니라 친구 저금통이라서 고민을 했습니다. 훔친 거잖아 그러면. 근데 양심보다는 식욕이 앞서서 의식주보다 앞서는 치킨이죠. 예. 그런지 저금통을 따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거죠. 그 저금통이 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출입구가 저금통이어서 여기 밑에 배 돌려서. 밑에 네. 딸 수 있는 제왕절개할 수 있는 저금통이어서 2,000원만 쓰고 나중에 넣어놓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치킨을 시켜서 무한도전을 보면서 지금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뒤에 돈을 넣어놓기 전에 그 친구가 저금통을 따버려서 넣어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2,000원짜리 비밀이 하나 생겼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친구에게 진죄를 고하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거는 비슷한 사연 있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랑 같이 자취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면은 해볼 법한 게 아닌가. 그쵸? 많이 하죠. 저는 숙소에 이렇게 그 뭐라 해야지? 물통에다가 네. 그 입구가 넓은 물통 있잖아요. 그 네네. 큰 물통. 거기다 동전 그냥 막 넣어놓거든요. 나랑 똑같네 나도. 그래서 뭐 꼭 필요한 사람은 쓰겠지. 뭐 1,200원씩 이렇게 뭐 시켰는데 2,100원이면은 1,000원 내기 아까우니까 뭐 그렇게 두긴 두는데 한 번 제가 된통 털린 적이 있어요. 그 효과 형이랑 같이 살 때 네. 집에 어떤 분이 놀러 오셨는데
저랑도 이렇게 친한 분이 놀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와 있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문도 항상 열어놓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제가 회사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군데요? 에? 누군데요? 근데 그게 아 그거 있어요. 왠지 알 것도 같고. 진아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 어질렀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네 돈을 좀 썼어. 네 돈을 좀 써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써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써야지. 이렇게 뭐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 좀 써도 될까? 그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돈을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돈을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선시의 후보고. 네. 근데 나한테는 말을 할 때 이제 미안하니까 써도 되겠냐 미래형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써야 편하게 쓰라고 나중에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상관없다. 어차피 동전통 좀 써도 되냐. 그러니까 내가 네 동전통을 통째로 들고 왔어. 멀리 가셨나 보네요. 택시를 타고 일산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다 네. 하여튼 일산까지 가는데 그걸 다 내 동전으로 동전통을 통째로 들고 나가서 쓰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확 한 번에 다 털린 거지. 그거는 좀 세네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 먼데 가셨어야 됐었는 하네요. 네. 자, 이제 이 코너를 좀 들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봤죠? 네. 네, 요것도 이제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네. 고정적으로 올리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가 쪽지로 보내주시는 거죠. 네, 아, 월요일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네. 쪽지나 아니면은 뭐 나이스 게임 TV 게시판 네. 어디든 올려주시면은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올려주세요. 그럼 유림 씨가 고생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라디오스타 국립연애 저하런이 이제 정규 코너로 편성이 되면서 전처럼 그냥 사연만 주구장창 읽는 게 아니라 코너별로 계속해서 이제 월수금을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2부마다 계속해서 코너들이 이제 다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저를. 여러분들 참여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코너가 필요해요. 네. 우리도 고해성사 할 거 있으면 고해성사 그러네요. 저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요? 초등학교 때 네. 제가 학교를 멀리 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버스랑 지하철 이런 걸 타고 다녔었는데 버스가 학교 쪽에서 집으로 오는 버스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제가 집이 등촌동이었는데 강서보건소라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럼 그 정류장을 지나서 버스가 앞으로 다이렉트로 가요. 근데 저희 집은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등촌시장이라는 정류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애가 학교 막 늦게 끝나고 오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환승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버스 내면 또 돈을 내야 돼요. 네네. 근데 너무 힘드니까는 어머니가 항상 추가로 그 비상금 같은 걸 챙겨주면서 정 힘들면은 그 버스 그냥 거기서 내려서 걸어오지 말고 한 번 더 갈아타고 와라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일반 버스를 타는 거고 좌석 버스를 탈 경우에는 일반 버스에 자리가 잘 없었거든요. 좌석 버스를 타면 자리에 앉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생각해서 돈을 더 챙겨주시긴 했었어요.